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각 토트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네모한 각을 살려서 만들어 봤는데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백입니다. 옆면도 있어요. 가방 바닥을 시작으로 옆면 2개, 앞면 2개를 가방 바닥에 이어서 떠주고 이 세로 부분을 꿰매는 방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가방의 중앙에 가죽 라벨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 가죽 라벨은 아랫부분에 부착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죽 라벨이 아닌 금속 라벨로 포인트를 줘도 예뻤으니까 여러분이 완성을 해보고 취향에 맞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기법만을 사용해서 만든 가방이라 뜨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코만 잘 찾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떠봐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실이고요. 색상 번호는 08번 베이지 색상 사용했습니다. 코바늘은 7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세요. 가방 바닥에서 옆면을 넘어갈 때 단수링이 필수로 필요하니까 꼭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짜투리 실이나 옷핀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한 부자재는 자석 똑딱이 단추랑 핸드메이드 라벨 그리고 가방 바닥판이에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죽 라벨이랑 금속 라벨을 둘 다 대봤는데 둘 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재질의 라벨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로 사슬뜨기를 12개 떠주겠습니다. 코스 조절은 2의 배수로 해주시면 돼요. 이 위로 짧은뜨기를 쭉 떠주면서 가방 바닥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뜬 이 사슬뜨기의 개수는 가방 바닥의 세로 길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12개의 사슬을 떠주셨다면 기둥이 되는 기둥사슬코 하나를 더 세워주세요. 이 13번째 코는 기둥코고요. 12번째 코에 V의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주어서 이렇게 바늘 위쪽에 2가닥이 올라오고 아래에 1가닥이 있어야 됩니다.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첫 코가 헷갈릴 것 같으신 분들은 첫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 옆에 코에도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 옆에 코도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 12개의 짧은뜨기가 되겠죠? 마지막 남은 사슬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코가 첫 번째 짧은뜨기였죠. 이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짧은뜨기를 떠줬고 이제 단을 올라가 볼게요.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사슬뜨기를 방금 하나 한 거는 기둥사슬코고요. 이 기둥사슬코를 지나쳐서 여기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넣었던 이 코에 바늘을 찔러놓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코가 헷갈릴 것 같으신 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사슬머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 옆에 코부터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단수링 표시가 있는 곳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면 또다시 총 12개의 짧은뜨기가 떠지게 되겠죠? 단수링을 꽂아놨던 코까지 왔어요. 단수링 꽂아놨던 코에도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기둥사슬코를 하나 세워준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기둥사슬코는 지나치고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넣어줬던 이 코, 여기에 다시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때 단수링은 옮겨서 달아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을 쭉 짧은뜨기로 떠 올려갈 거예요. 몇 단까지 뜨냐면 저는 30단까지 떠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의 단을 떴잖아요. 이 단의 수도 짝수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30단까지 떠줄 거고요. 여러분이 단수를 더 길게 뜨신다면 그거는 가방 바닥에 가로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수도 마찬가지로 2의 배수로 설정해서 쭉 단을 올려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가방 바닥을 쭉 올렸습니다. 이 단수를 세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단수를 더 쉽게 세기 위해서는 이 꼬리실이 있는 끝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이 한 쌍으로 보여지는 쪽 면에서 세주시면 더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꼬리실이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이 한 쌍으로 보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있다면 이거는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이 아니라 두 번째 단이랑 세 번째 단이 한 쌍으로 보여요. 첫 번째 단은 따로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 쌍으로 보여지죠? 이쪽 면에서 세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꼬리실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 상태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단이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한 쌍, 두 쌍, 세 쌍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한 쌍에 두 단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가장 윗부분에도 29번째 단과 30번째 단이 한 쌍을 이루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을 쭉 이어서 떠줄 건데요. 이어서 떠주는 다음 단은 가방의 옆면 높이 부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바닥인 거고 이 위로 쭉 떠지는 이 부분은 가방의 옆면, 높이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바닥은 그냥 짧은뜨기로 떠줬지만 가방의 옆면, 앞면은 무늬를 넣어가면서 떠줄 거기 때문에 패턴을 잘 보고 떠주세요. 일단은 똑같아요.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주는 건 똑같은데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준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짧은뜨기 하나 요거 두 개를 지나쳐서 위쪽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앞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 이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이거 첫 번째 코 하나는 건너뛰는 거예요. 스킵하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같은 코에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코는 건너뛰었지만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줬기 때문에 코가 줄어들지 않고 코수는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그 대신 한 코는 건너뛰고 한 코에 두 개의 코를 넣어준 거죠. 쭉 이 패턴을 반복할 겁니다. 다음 코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얘는 스킵하고 그 옆에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고 한길긴뜨기도 하나 넣고 그 옆에도 해볼게요. 하나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 자, 한 번 더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를 넣어줍니다.
그 옆에도 건너뛰고 여기에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한 코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 여러분이 단스링을 계속 표시하고 뜨셨던 분들은 여기 이 마지막 코에 이렇게 단스링이 걸려 있겠죠? 마지막을 표시하는 단스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세우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지금 딱 봐도 짧은뜨기만 쭉 떠줬을 때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무늬가 나오고 있죠. 이 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자, 볼게요. 얘는 우리가 방금 기둥사슬코를 세운 그 사슬 부위고 그 밑에 있는 부위 하나 지나치고 그 밑에 있는 부위 위에서 V 모양으로 셌을 때는 하나, 둘, 세 번째 코고요. 앞에서 코수로 셌을 때는 이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에 첫 번째 코는 지나치는 거죠.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그 옆에도 여기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도 똑같아요.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위쪽에서 봤을 때 V 모양이 확인되시죠? 하나는 건너뛰고 그 옆에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을 또 돌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여기도 첫 번째 코는 스킵하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넣어주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도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쭉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면도 쭉 떠줬습니다. 이 옆면은 30단까지 딱 세고 그 위부터 무늬를 넣어줬죠. 짧은뜨기에서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이 바닥의 길이랑 옆면의 길이가 일치하게 떠줬습니다. 단수를 세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셀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이런 식으로 단이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쭉 옆면의 단을 셌을 때 21단까지 떠줬습니다. 이제 반대쪽에도 옆면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실을 끊어주고 새 실을 연결해서 이 실은 쭉 빼주세요.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실을 연결해가지고 떠주겠습니다. 이 꼬리실이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단 짧은뜨기를 할 때 반코와 코산을 주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반코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남아있는 반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옆면을 이어서 떠주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걸고 이쪽으로 바늘이 통과가 됐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뜬 이 사슬뜨기는 기둥코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바늘을 찔러 넣었던 이 코가 첫 번째 코가 됩니다. 근데 무늬를 넣을 때 첫 번째 코는 건너뛰죠. 첫 번째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여기는 코라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남겨놨던 반코예요. 그래서 한 가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 가닥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 2개는 같이 감고 뜰게요. 하나는 방금 새 실을 연결하면서 생긴 실이고 하나는 맨 처음부터 있었던 꼬리실입니다. 그거 2개를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뜨면 나중에 숨겨주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2개를 다 넣어줍니다. 또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적당히 감고 뜬 꼬리실은 한번 쭉 당겨보시고 잘라줄게요. 이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랑 한길 긴뜨기를 둘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여기 마지막이죠? 마지막 한 가닥 실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옆면 만들어준 것처럼 가방 바닥을 사이에 두고 이쪽 면도 옆면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옆면을 또 올려주시면 돼요. 이쪽 면에서 21단을 떠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은 단수로 떠줘야 되겠죠? 21단을 올려주고 올게요. 사슬 하나 하고 편모를 돌려주시고 앞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가 아니라 2번째 코에 짧은뜨기랑 한길 긴뜨기를 다 넣어주세요. 21단 올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 면도 쭉 올려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을 잘라서 끊어줄게요. 고리를 당겨서 쭉 빼주시고 가방 바닥에 단수링 표시를 좀 할게요. 우리가 가방 바닥은 짧은뜨기 30단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첫 번째 단이랑 마지막 30번째 단을 찾아서 단수링으로 미리 표시를 해두면 우리가 가방의 앞면을 뜰 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방금 실을 끊어준 쪽이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갔던 곳이죠. 첫 번째 짧은뜨기와 두 번째 짧은뜨기는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가로실이 쭉 있죠. 이 가로실 끝부분에 양쪽 끝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가 첫 번째 단의 옆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단수링 표시를 한 여기가 첫 번째 단, 그 옆에 있는 구멍, 바늘을 넣어보면 구멍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두 번째 단의 구멍이 됩니다.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의 구멍. 보이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하면 30번째 단의 옆면은 여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 사이에 30개의 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의 옆면과 마지막 30번째 단의 옆면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이 각각의 앞면, 뒷면이 되겠죠? 앞면, 뒷면을 또다시 세 실을 연결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는
옆면을 뜰 때 넣어줬던 이 무늬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편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보라색깔 단수링이 있는 곳에서 초록색깔 단수링이 있는 곳까지 무늬를 넣어주고요. 얘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떠줘야 되겠죠? 이때는 초록색깔 단수링이 있는 곳부터 보라색깔 단수링이 있는 곳까지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부터 하던지는 상관없어요. 일단 이 초록색 부분이 있는 앞쪽 면부터 떠줄게요.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코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우리 옆면을 뜰 때 세실을 연결하면서 떴던 방법이랑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당겨오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바늘을 찔러 넣었던 이 코 하나는 건너뛰어야 하는 코죠. 방금 세워준 사슬은 기둥사슬 코고 아까 바늘 찔러 넣었던 곳은 첫 번째 코로 스킵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이때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떠주세요. 이래야 나중에 숨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 옆에 지나치고 그 옆에 구멍이 하나씩 보일 거예요. 여기는 코가 아니고 짧은뜨기를 떠줬던 단의 옆면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잘 보고 구멍을 보고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그 옆에도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그 옆에도 다음 구멍은 지나치고 그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쭉 떠줄게요. 여기 보라색깔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가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보라색 단수링 있는 곳까지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구멍 하나를 건너뛰면 이제 보라색깔 단수링을 꽂아놨던 마지막 코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도 짧은뜨기를 하나 넣고 한길 긴뜨기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는 지나치고 두 번째 코에 계속 해줬던 것처럼 무늬를 넣어가면서 떠주세요. 무늬는 어려운 패턴이 아니니까 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쭉 앞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면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을 때 옆면과 연결을 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여기도 쭉 떠야 하고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코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실 끝을 가지고 와서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은 기둥사슬 코이고 첫 번째 코는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는 지나쳐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또 구멍 하나는 지나치고 그 옆에 코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떠주셔야지 편합니다. 나중에 숨겨주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같이 잡고 떠주세요. 구멍 하나 지나치고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구멍 지나치고 그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라 색깔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가 또다시 마지막 코가 될 겁니다. 쭉 떠주고 올게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 코 건너뛰면 단수링 꽂혀있는 코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한 코 지나치고 두 번째 코에 위에서 사슬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떠서 가방의 앞면과 뒷면을 쭉 올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을 중앙에 두고 네 면을 다 떠줬습니다. 이 세로 옆면 부분을 21단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쪽도 21단, 그리고 여기 앞면도 21단, 뒷면도 21단을 떠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실들은 전부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새 실을 연결해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일단은 가방 겉면에서 보이는 가방 바닥 부분에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겠습니다. 실 끝을 가방의 안쪽에 대고 바늘이 처음 들어가는 위치는 바닥면, 내면 중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위치는 여기입니다. 똑같이 하진 않으셔도 돼요. 대신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방면과 옆면을 처음 시작할 때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위치에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요. 들어갔던 구멍에 다 한 번씩 더 바늘을 찔러 넣어서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여기 옆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곳으로 들어가서 뒤쪽에 잡고 있는 실을 걸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에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걸고 빼뜨기. 그 옆에도 들어가서 실 걸고 빼뜨기. 뒷부분에 실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걸어서 앞으로 나와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에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쭉 떠주고 여기 모서리 부분 보여드릴게요. 쭉 경계가 생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끝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모서리라고 다를 거 없어요. 이쪽 면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죠. 우리가 한 코는 바늘을 이미 찔러 넣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코는 건너뛰었던 코예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빼뜨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가방 바닥에서 옆면을 넘어가는 경계를 표현하고 싶어서 둘러주는 거니까 코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우리가 바늘을 넣었던 구멍, 그리고 여기는 여기 옆면을 뜰 때는 건너뛰었지만 지금은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옆면도 쭉 떠주고요. 다시 또 앞면으로 갈게요. 그대로 바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바로 연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쭉 둘러주고 이 부분까지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둘러주고 여기 처음에 들어갔던 구멍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당겨서 잘라줍니다. 실 끝을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빼뜨기랑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중앙으로 들어가주세요. 첫 번째 빼뜨기에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빼뜨기에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빼뜨기에 중앙으로 들어가줍니다. 자, 그럼 완벽하진 않지만 사슬 모양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안쪽에서 실을 정리해주면 돼요. 처음 꼬리실이랑 매듭을 묶어주시고 잘라주겠습니다. 저는 바닥 부분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잘라줬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겉면에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을 둘러주는 테두리가 생겼어요. 이 테두리를 만들어준 이유는 가방 바닥과 옆면의 경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옆면을 만들면서 생긴 짧은 꼬리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다 숨겨줄게요. 바깥면 말고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을 살살 통과해서 여기 마지막 사슬이 너무 작게 줄어들면 안 돼요. 옆면이랑 앞면을 꼬맬 때 마지막 사슬부터 들어갈 거라서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됩니다. 적당히 숨겨주고 잘라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앞면에 생기는 긴 꼬리실도 제가 설명하는 방향이랑 여러분의 편물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가방 바닥에 겉면을 어느 쪽으로 설정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그냥 자르고 세 실을 연결해서 다 꼬매줄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내 모서리에 꼬리실을 전부 정리해줬다면 이제 이 옆면을 꿰매줄게요. 이렇게 맞닿고 여기 뒷면도 이 옆면의 뒤쪽이랑 맞닿고 이런 식으로 맞닿는 부분을 전부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한쪽 면에 양쪽 꼬매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반대쪽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윗부분에서 지금 저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코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첫 번째 코, 이 마지막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이 옆면에서도 뜨개 방향에서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겠네요.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러면 앞쪽 면에서 마지막 코와 옆면에서 첫 번째 코가 같이 찔러졌어요. 이 상태에서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실을 두고 실을 가지고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 꼬리실은 나중에 숨겨줘야 하니까 돗바늘에 끼울 수 있는 길이만큼 남겨두시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한 코에 짧은 뜨기랑 한길 긴 뜨기가 같이 들어갔던 그 구멍,
옆면에서도 같은 위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맨 위에 있는 단을 만들 때 들어갔던 그 구멍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에도 같은 위치가 있습니다. 방향은 달라졌지만 위치는 비슷한 곳에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아마 직접 보고 뜨시면 위치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그 밑에도 여기죠. 나오는 구멍도 똑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단의 옆면마다 한 컷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사슬이 생길 거고요.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사슬의 뒷면이 생길 거예요. 단마다 같은 위치를 잘 찾아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마지막 코 부분은 우리가 빼뜨기를 하면서 넣어줬던 코들이에요. 여기까지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 실을 쭉 늘려줍니다. 자, 앞에서 볼게요. 각이 형성된 거 보이시죠? 옆면에서 내려온 사슬이랑 우리가 아래쪽에서 만들어줬던 빼뜨기 사슬이 만나면서 직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끝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에 숨겨주시면 돼요. 가방 앞면에 왼쪽을 꿰매줬으니 오른쪽도 해볼게요. 오른쪽은 왼쪽과 달리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이 사슬이 겉면에 보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에서부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옆면 부분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야만 아래로 내려가면서 떠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뜨게 되면 이 사슬이 이 옆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내려갈 수가 없고 아랫부분에서 올려주셔야 돼요. 왼쪽에서 마지막 코를 넣었던 것처럼 이미 빼뜨기로 한번 찔러 넣었었는데 가장 아랫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거의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그 다음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숨길 수 있을 만큼은 남겨주셔야 돼요. 이 뒷부분에 크게 짧은뜨기의 뒷면이 생기기 때문에 감고 뜨는 거는 별로 안 예쁘고요. 이 안쪽에 잘 숨겨주는 게 훨씬 예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감고 뜨지는 않고 나중에 숨겨줄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왼쪽을 잘 하셨으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단 한 단 코를 잘 찾아주시고 앞면의 단과 옆면의 단을 잘 구분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같은 위치를 찔러주셔야 돼요. 뒤를 꼭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뜨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단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넣어가면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을 넣을 때 넣었던 그 구멍까지도 다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여기 첫 코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첫 코, 그 다음에 옆면에서는 마지막 코 잘 찾아주시고 빼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늘려주시고 잘라줄게요. 마지막 코는 빼뜨기로 떠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돗바늘을 끼워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생긴 꼬리실, 여기 남기고 왔던 꼬리실, 여기에서 생겼던 꼬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남겨놨던 꼬리실, 이 4개의 꼬리실 전부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 면을 다 꿰매줬어요. 앞에서 봤을 때 각이 진 정사각형처럼 보이시나요? 자, 이제 뒷면을 꿰매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먼저 왼쪽을 꿰매주세요. 왼쪽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꿰매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같은 단을 잘 찾아서 꿰매주시면 돼요. 여기도 21단, 여기도 21단이기 때문에 단의 수는 꼭 맞습니다. 그리고 꼬리실까지 전부 정리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가방의 옆면을 전부 꿰매주고 꼬리실까지 다 숨겨준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방 끈을 같이 떠볼게요. 가방 끈은 이런 식으로 떠줄 건데요. 가방에 사용한 무늬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겉면에 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같이 떠볼게요. 뜨는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가방에 부착하기 위한 꼬리실을 넉넉하게 남겨주시고 이 위로 첫 코는 매듭,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4개 떠주세요. 그리고 기둥코를 하나 올려주시고 기둥코 지나치고 무늬 넣어줄 때 한 코 지나치고 그 옆에 코부터 무늬를 넣어줬죠. 기둥코랑 한 코 지나치고 그 옆에 코에, 즉 하나, 둘, 3번째 코에 반을 찔러 넣고 반코만 주우셔도 되고요. 반코랑 코상 같이 주우셔도 됩니다.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코는 건너뛰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넣어주세요. 계속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죠? 기둥코는 사슬뜨기 하나였어요. 편물은 돌려주시고 사슬뜨기 코랑 첫 번째 코 지나서 3번째 코에 하나, 둘, 3번째 앞에서 코수로만 쳤을 때는 하나, 2번째 코죠. 여기 계속 했던 거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 방법대로 가방 끈을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2개만 만들어주면서 빠르게 뜨기 때문에 금방 뜨실 거예요. 32단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32단까지 올려주는 편물을
2개 만들어주세요. 32단까지 쭉 떠줬다면 그대로 실을 늘려주고 잘라줄게요. 같은 편물을 2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방에 붙여볼게요. 가방끈의 끝부분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시고요. 위치를 잡아주세요. 저는 좁게 붙이는 것보다는 넓게 붙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달아주는 위치는 위에서 2번째 단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돼요. 더 깊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위치에 조금 넓게 가방끈을 붙여볼게요. 돗바늘을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가방끈에서도 옆으로 한 땀 이동해주세요. 다시 들어가고 옆으로 한 땀 이동해서 다시 빼주고 다시 들어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탄탄하게 아랫부분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옆면을 꼬매는 건 자유인데 저는 위 옆면까지 튼튼하게 달아줄게요. 여기 윗부분은 꿰매는 게 좀 애매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 같은 구멍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한 땀 옆으로 이동해버리면 너무 티나게 이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윗부분은 굳이 꿰매주지 않고요. 그냥 안쪽에서 실을 옆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이 옆부분을 꿰매주기 위해서 다시 나와서 걸고 들어가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면과 아랫부분만 꿰매줄게요. 삐뚤게 달리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왔다 갔다 꿰매주시면 됩니다. 처음 부분에 왔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매듭을 지어주면서 마무리해줄게요. 매듭을 지어줄 때는 실을 한 땀 뜨고 가장 가까운 한 땀을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살살 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방끈 전부를 달아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방의 손잡이 네 부분을 전부 꿰매줬어요. 이제 가방 바닥 사이즈랑 딱 맞게 잘라둔 가방 바닥을 안쪽에 넣어줄게요. 따로 꿰매주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나는 이 가방 바닥이 아예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방 바닥에 내 모서리를 돗바늘로 꿰매주시면 돼요. 저는 그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앞면, 뒷면을 요리조리 보고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떠진 부분을 앞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라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속 라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붙이는 게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고요. 가죽 라벨은 중앙에도 잘 어울리고 방금 붙였던 자리에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가운데 아래에도 예쁘게 어울립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게 붙여주시면 돼요. 붙이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적당한 길이의 자투리 실을 준비해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서 라벨을 대주시고 저는 일단 가운데 중앙에 붙여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라벨 구멍에 맞춰서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꼬리실은 나중에 매듭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때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이 방금 나왔던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뒤에서 매듭을 지어줄 건데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매듭을 지었을 때 쏙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나온 구멍과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뒤에서 2번 꽉 묶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옆부분으로 살살 이동해주세요. 그냥 띡 이동하지는 말고 이런 식으로 실을 통과해가면서 잘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반대쪽 구멍이 있는 쪽으로 바늘을 빼주시고 라벨을 달아주세요. 마찬가지로 같은 구멍이 아니라 한 땀 옆으로 이동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쭉 빼주시고 이쪽에는 뒤에서 연결할 실이 없기 때문에 한 땀을 그대로 떠줄게요. 가장 가까운 한 땀을 뜨고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고리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2개의 꼬리실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석 단추를 달아줄게요. 자석 단추는 얇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겉면으로 나와야 합니다. 가운데 안쪽에는 커다란 동그라미와 커다란 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얇은 부분이 양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을 준비하셔서 이 네 귀퉁이로 통과하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쁜 가방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